바로 넘어갑니다. 나이를 밝히게 됩니다. 여기서 원규 씨가 가장 이제 걱정이 되죠. 원규는 93년생, 33살. 그러게 이번에 나오는 낯설 분들 나이네. 원규 씨는 여기서 이날 이 문자부터는 갈리기 시작해요. 이 시점에서 이거는 뭐 유식 민경 파트에서 다시 보겠지만 이날 나이를 밝히고 나서 이날 이후로는 유식 씨는 이제 현지로 가 마음이. 완전히 자기가 현지에게 마음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 인정을 하는 과정은 유식 씨가 민경 씨에게로부터 재회의 가능성을 포기한 후부터 인정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연 씨도 정리가 되는 수순이야. 이 전에는 지연 씨에게 쪽지를 주고받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연 씨가 제가 셋째 날에 문자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백현에게 보냈고 유식이 나한테 보냈고.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연 씨도 이때 유식에 대해서 마음이 뭐 아예 없진 않았겠지. 그런데 유식에게만 빠져드는 자신이 걱정돼. 그러니까 백현에게도 보냈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막상 유식이 떠나는 것 같으니까 아쉬워. 그러니까 유식이 근데 또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원규에 대해서 화가 쏟아져. 지연 씨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그렇지. 나는 유식 너한테 아직 호감이 있다. 근데 유식 씨는 민경 씨에게 마음이 이제는 재회를 포기하고 현지 씨에게 마음을 정했으니 이게 뭐 벌써 정했다고 말하긴 좀 어렵죠. 이제 제주도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 시점으로는 그걸 인정을 해버렸으니 지연 씨에게는 조금 어려운 싸움이 돼버렸죠. 유식 씨를 대상으로 한다면 본인 스스로도 원규랑 유식 둘 중에 한 사람 무조건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연 씨가 원규 선택하지 유식 선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무조건 결혼하게 된다. 네가 선택하면 그러면 원규 선택하지. 그렇게 두 여자 지현지의 마음이 유식에게 전해졌고요. 지연 씨는 재영 씨에게 문자를 받았고 재영 씨는 아무도 아직 문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후발주자기도 하고 조금 겉도는 느낌이 있죠. 아직은 뭐 여러모로 좀 아쉽게 됐어요. 그렇게 속마음들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날 유식과 원규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마시는 이 술자리 원규 씨가 취해버렸고 유식 씨도 감정적이 된 날이죠. 이날 원규 씨가 술을 너무 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날 아주 난리였지. 유식 씨를 보면은 되게 어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 하는 생각 중에 무슨 생각만이에요. 빨리 크고 싶다. 빨리 어른 되고 싶다. 남자다워 보이고 싶다. 빨리 어른 남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릴 때 듣기 싫은 칭찬 중에 하나가 귀엽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좀 덜해요. 귀엽다는 말 자체가 칭찬으로 쓰는 거를 남자들도 아니까. 근데 그게 듣기가 싫을 때가 있지. 유식 씨는 사실 궁금한 사람이 있어 나. 되게 누구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래. 그 누구가 지연일까 민경일까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유식 씨가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왓청과 막내가 어떻게 보면 한 방이네. 이 전까지만 해도 백현 씨를 보면 완전히 막 베프처럼 구는데 원규 씨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날 확 친해진 것 같아. 오히려 나이를 오픈하면서. 유식이 원규 X가 지연인 거 알고 현지 선택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런데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지를 만날 때 확실히 뚝딱대는 게 굉장히 컸던 걸 보면 그랬다면 현지로 선택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지연과 현지 각각의 첫 번째 데이트, 두 번째 데이트들을 그냥 비교해보고 유식의 마음은 누구를 향할까요? 라고 했을 때 현지라고 예상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유식은 굉장히 이제 신경 쓰인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좀 생뚱맞게 지연 씨가 백현 씨한테 대화 신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약간 서로가 어떤 이성적 호감이 없는 그런 뭐랄까 동맹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지연 씨는 유식 씨랑 그래도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연상만 만났다. 나는 연하 안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했는데 오늘 하필 그게 유식이 연하니까. 근데 이제 지연 씨에게서는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좀 떴단 말이에요. 유식 씨는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연 씨는 어쨌건 유식이 날 좀 의식해서 그러나? 아니죠. 이놈의 그 난가병은 어디 가나 어느 컨텐츠나 꼭 있는 것 같아.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난가병. 저 사람이 혹시 좋아하는 건 난가? 저 사람이 이상형을 방금 말한 거 혹시 난가? 난가병.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항상 꺼진 난가 조심하자. 그래서 혹시 날 의식해서 그러나? 아니죠. 이제는 유식 씨가 이날 힘든 것도 현지 씨에게 자기가 되게 남자다워 보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할지 모른다는 게 한편으로는 괴로움이지. 여기서 다들 어른스럽게 연애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지금 학창시절에 연애에 머물러 있는 애 같잖아요. 그러니까 민경이를 보면 화가 나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애에 머물러 있니? 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기 자신이 느껴지니까 화가 나는데 그게 민경 씨에게도 화가 나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화를 냈다고까지 말하긴 그렇지만. 맞아요. 지연 씨가 착각할 만한 했어. 왜냐면 문자도 주고받고 그 전날 비밀 데이트도 했거든. 근데 그 시점에서는 민경 씨가 그래도 자기를 선택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어. 맞아. 지연 씨도 바로 깨닫고 바로 틀고 바로 틀 수 있는 사람들은 보면
X에 대한 마음이 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무튼 지현 씨는 백현 씨에게 고민을 하고 백지현 동맹이 이 방으로 찾아옵니다. 원규 입장에서는 지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지현 씨는 되게 좀 복잡하겠어. 유식에게 뭔가 썸씽을 만들고 싶으면서도 원규에게 자신을 인정받고 싶었던 과거의 마음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때 뭐 거의 셋이네. 둘은 3시간이나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네요. 이날 유식이 진짜 많이 힘들었나 봐. 근데 이렇게 힘든 마음이 생긴 게 현지와 민경 때문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지현 씨는 유식 씨랑 얘기를 하려고. 지현 씨는 막상 유식이 떠나는 것 같으니까 서운하지. 그래서 지현 씨는 나 때문인가?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 유식. 왜 슬퍼요? 유식은 안 슬픈데? 지현 씨가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유식 씨는 그런 부분을 그냥 튕겨내버려. 유식 씨는 자기가 막내라고 보이는 게 싫었다. 호감 가는 여성한테 그렇게 막내라고 보이는 게. 그치. 원규 씨가 지현 씨한테 이렇게 술을 따르니까 지현 씨가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끊어 드세요. 원규의 말을 들어보면 가끔 별거 아닌데도 야 되게 차갑다는 느낌을 불쑥불쑥 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원규 씨를 생각해보면 느껴지는 그런 게 되게 자상한 사람이라고 원규 씨를 생각하고 원규 씨를 만나면 순간순간 상처 많이 받을 거야. 되게 별거 아닌데 이런 게 있거든. 따지면 약간 극티의 모먼트라고 할까? 끊어 드세요. 끊어 드시면 되지. 그러다가 우진 씨 등장. 그리고 홍지연 씨 등장. 자, 여기 홍지연 씨가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어디에 앉는 게 맞을까요? 여기에서 홍지연 씨가 지금 앉은 위치가 원규 씨 옆이야.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 윤영 씨 찾아오고. 아니 이게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지연 씨가 지현과 원규 사이로 들어가서 앉아버려요. 그 사이에 현지랑 민경은 잠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옷 얘기가 나와요. 막 윤영 막 옷도 잘 입는다. 재영 씨가 원래 이게 두 사람이서 X잖아요. 근데 재영 씨가 과가 그쪽이에요? 물어보거든요. 근데 윤영 씨가 저 디자인과라고. 윤영 씨 입장에서는 저런 것도 솔직히 기분 나쁘려면 나쁠 수도 있어. X가 내가 무슨 과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거든. 그리고 여기서는 또 모르는 척 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아니니까. 그래서 옷에 막 관심 많아요. 그러면서 유식 씨가 관심 없대 자기는. 근데 윤영 씨가 아예 없어 보이지 않아. 그대어로 그거 나 주라니까? 난 뭔진 모르겠는데. 그거 얘기가 나왔어. 근데 지연도 유식한테 엄청 호감 표현하고 있었고 지금은 승용이랑 해보려는 상황인데 원규가 데이트하자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탓하고 화낼 명분이 좀 없지 않나요? 원규도 확실히 제외로 망고친 것도 아니고 고민 중이고 끝나기 전에 데이트 한번 해보자는 건데. 그렇죠. 실은 지연 씨가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것도 있어. 원규에게 할 거면 확실히 해라. 그런 어중간한 마음으로 오지 마라. 제외할 마음도 아니면서 커플 후드티를 사주는 그따위 행동 또 하지 마라. 난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이걸 나한테 왜 선물했을까? 헤어진 지 몇 달이 지났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다시 오라는 소린가? 아니면 지금 나 취업했으니까 축하 선물인가? 취업했으니까 다시 결혼하자는 얘기인가? 도대체 뭐야? 그렇게 했는데 또 그런 행동? 하지 마라. 이거요. 이래서 화가 나는 거야. 근데 명분은 없지. 여기 와서는. 그러면 지연 씨 입장에서는 나한테 사주는 후드티도 커플티고, 그리고 지금 근데 홍지연한테는 자기가 입던 거를 줬어. 커플티도 아니고. 그러면서 윤영 씨랑 유식 씨가 여기서 또 술자리 또 텐션으로 줘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진짜 줘 이렇게 되면서 막 주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기서 지현 씨는 없긴 했었네. 그러게 웨딩드레스도 옷이잖아. 웨딩드레스 옷, 홍지연에게 줬던 티셔츠도 옷, 지현 씨에게 헤어지고 줬던 것도 옷. 원규 씨 이거 패셔니스타네 이거. 옷 골라달라고 불러. 커플티로 또 선물 골라주고 여기서도 지금 옷 티셔츠 선물하고. 이거 원규 씨 어디 가서 사주 보면 자네는 옷을 조심해야 돼. 옷을 조심해야 되네.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아닌가. 맞아. 후드티를 사준 것도 자기가 자리 잡아서 사준 건 아닌데 원규 씨 사주에 옷을 조심해야 된다고 나올 수가 있겠어. 모든 무지의 근원은 다 옷이잖아 지금. 그렇게 여기서 옷 얘기가 나오면서 재영 씨가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재영 씨는 여기 아까 지연 씨가 있으니까 뭐 겸사겸사 앉았다가 재영도 없고 약간 윤영도 자기를 좀 불편해하는 거 여기는 것 같잖아요. 무슨 관지도 몰랐던 그 상황에서도 조금 쿠사리 먹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버리죠. 그래서 뭐 좀만 있다가 올게. 겸사겸사 지연 씨 확인하러 갔겠지. 그러면서 윤영이 여기서 나 대어러 진짜 꺼낼래 이러니까 지연 씨도 나도 뭐 하나 줘. 이 와중에 이제 또 플러팅 시전을 하고 있죠. 나도 뭐 하나 줘. 근데 이렇게 되니까 안 주긴 되게 애매해졌어. 옷 같은 거 주고받는 거 아니야. 여기서 되게 길고 긴 얘기를 하는 거지. 지연아, 내가 실은 이거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실은 30년 전 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된 시점이 일이었지. 우리 집에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하면서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해. 그리고 하는 말이 결국은 나는 그래서 옷을 조심해야 돼. 그런 얘기는 앞으로 나한테 꺼내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야 거절할 수 있어. 안 그러면 솔직히 이거 저거 어떻게 거절하냐, 솔직히. 지현 씨는 지금 뭔가 이 상황에서 쐐기를 되게 받고 싶은 것 같은데 지현 씨도 너무 조급하고 불안해 보여요. 안 불안한 것처럼 티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보이는 것 같아, 이젠. 원규는 지현에게 어느 정도니까 이성적인 호감이 없진 않겠지. 근데 지현 씨를 넘어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는 봐요. 원규 씨는 거절한다고 쟤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 하면서 뭔가 이렇게 돌려서 거절을 하거든요. 근데 지현 씨는 자기도 뭔가 의미를 좀 만들고 싶은 거지. 근데 여기서 원규 씨가 근데 네가 입으면 어울리겠다 하고 쟤도 주는데 나도 하나 줘야지 하면서 네가 입으면 어울리겠다 하면서 원규 씨는 저기서 줄 거면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줘야 돼요. 뭘 줘야 돼? 일단 자기가 숙소 와서 입지 않은 거. 지현 씨가 보지 않았던 걸 줘야 돼. 어차피 이왕 줄 거면 그러면 뭐 모자나 이런 소품 같은 걸 주던가 아니면 뭐 양말 같은 거 물론 발엔 안 맞겠지만 뭐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주던가 해야 되는데 대놓고 어제 입고 나가서 데이트했던 옷을 그냥 덜컥 줘버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원규도 진짜 그래 맞아 나도 어제 입었던 옷이니까 순간적으로 떠올랐고 그리고 그래 맞아 그 옷이 심플하고 흰색에다가 빨간색 이쁜 글씨도 써있고 하니까 어울리겠다 이렇게 돼서 그냥 정말로 어울릴 것 같은 걸 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줘 이렇게 되면서 이게 지현 씨가 이게 너무 조급하게 몰아붙였는데 맞아 원규 씨가 지현 씨한테 그 말도 했지. 여기 와서 마음이 그렇게 쉽게 생겨? 뭔가 우리의 그걸 넘어설 만큼 원규 씨가 그만큼 안 생겼다는 얘기지. 이 사람 귀엽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맞아 지현 씨 입장에서는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라고? 내 생각을 했네. 원규 씨의 저런 면이 되게 편하고 자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반면에 저게 약간 사람을 미치게 하는 속성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옷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어울릴 만한 옷을 선물하는 거. 너무 원규스럽죠. 거기에서 이건 좀 곤란한데 아니면 뭐 이건 이제 안 되겠는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좀 서운하겠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웨딩드레스 봐줘. 오케이. 내가 봐줘야지. 남자 시선이 필요해. 오케이. 내가 남자 맞지? 가서 봐줄게. 너 어떻게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 야, 그냥 옷이잖아. 그냥 옷인데 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 그냥 옷 골라준 거야. 잘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봐준 건데 왜? 실은 다 같은 맥락이죠. 그렇게 원규 지연의 옷 거래가 시작이 됐죠. 사실 원규가 지연에게 한 것보다 지연이 유식한테 훨 적극적이긴 했는데 그건 그래. 원규와 지현 씨를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현 씨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원규 씨는 그런 걸 내가 모르는 너의 모습이라고 표현했었죠. 그것 때문에 원규 씨가 기분 나쁜 거를 간접적으로 몇 번 언급했었지. 지현 씨 표정 이거 봐봐. 미소 머금은 표정. 이 각도에서 보여도 지금 저 미소가 보일 정도인데. 물론 지현 씨가 저 부탁은 좀 과했다고 봐요. 여기가 환승연애잖아. 환승연애 숙소라는 생각에 좀 조심했어야 되는 부탁 같아. 그런데 설마 저거를 어제 데이트했던 옷을 입고 X가 알만한 걸 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지. 홍지연 씨도. 근데 저런 부탁을 하는 거는 이제 정말 X가 없는 여러 사람이서 같이 숙소 생활하는 뭐 하트 시그널이다. 그러면 맞아. 근데 여기는 좀 아니긴 하거든. 저거는 충분히 X가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도 뒤에 가서 덜컥 이거 원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아닌데요?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도 설마 원규가 그 옷을 입고 그 옷이 원규 거라는 걸 X가 알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지. 설마 입었던 옷을 줬을까 생각을 못했겠지. 근데 원규 씨는 그런 거 모르겠고 너랑 어울릴 만한 거? 어제 입었는데 떠올랐다. 이거 정말 떠오른 걸 줬어. 그래서 옷 갖다 줬고요. 그렇게 여기에서 지금 이때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그 사이로 탁 앉죠. 티셔츠 받아서 딱 갖다 놓고 잘 입을게. 지연 씨가 사이에 있으니까 되게 좀 애매하지. 그때 재영 씨가 돌아옵니다. 재영 씨가 온 거는 뭘 가지러 갔다 온 걸 수도 있겠지만 지현 씨가 여기 와 있으니까 겸사겸사 다시 돌아온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재영 씨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굳이 아직은 매질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남자들 사이에서도 좀 어색한 것 같고. 지금 보면 원규나 유식은 서로 얘기하려고 앉아 있었던 건데 재영은 지연이 없을 땐 나갔다가 지연이 오니까 다시 오고 이런 게 약간 좀 목적 중심적이지 않을까. 아직은 좀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뭐 틀린 생각은 아닌데 원규는 옆에 지현이 있고 옆에 홍지연 씨가 있고 이러니까 지현 씨에게 안 들리게 대답을 하고 싶으면서도 나중에는 옆에 있었으니까 너 그때 알았잖아 몰랐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 티슈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지현 씨는 정말 소유욕이 강하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군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을 하는 거를 지현 씨가 듣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몰랐겠네. 진짜 귀한 거거든요. 아껴 입을게요. 이런 말을 주고받긴 했네. 근데 지현 씨는 뭔 소리야? 하고 약간 애매했는데 뒤에 가서 그 옷을 보고 나서 이런 퍼즐들이 싹 맞춰졌겠네.
그래서 진짜 아껴 입는다고? 지현 씨 누워버렸어. 이거 안 볼랜다. 근데 그럼 나가지? 근데 나가기는 또 그렇지. 이게 약간 딱지 같은 느낌이죠. 아, 이 딱지를 신경을 안 쓰자니 딱지가 신경이 쓰이고, 띄어버리자니 아플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막 유심 깊게 보지도 못하는 그런, 저게 이제 전문용어로 속 디비지는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우리에게는 코미디인데 이분들에게는 진짜 비극이다. 여기서 물이 없어. 그러니까 뭐 물 가지고 올까? 그렇게 두 사람이 나가버려요. 여기서 물이 처음에 필요하다고 했던 거는 지연이었다가 원규 씨가 가지고 올까? 이러니까 원규 씨는 이 자리가 진짜 불편하거든? 지연이 불편해. 왜? 지연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불편한 거야, 실은. 그래서 둘이 나가버려. 이 자리가 있으니까 재영 씨가 있죠. 그러니까 재영 씨는 아까 윤영이 제 과도 모르세요? 해가지고 쿠사리 먹고 나갔다가 지연 찾다가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지연 옆에 있고. 그런가? 원규는 지연이 있는지조차 몰랐을라나? 아, 원규라면 그랬을지도. 그러진 않았겠지. 알았을 거야. 그래서 다음날 보면 너 그 자리에 있었잖아 얘기를 하는 게 알았을 거예요. 홍지연 씨는 기대하고 있죠. 나한테 뭐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니야? 원규는 그냥 마음이 안 좋아서. 근데 유식이도 마음이 안 좋아서 그냥 둘이 마시다가 그렇게 많아진 거고, 더 얘기하자고 한 건 얼굴 보고 더 얘기하고 싶어서. 진짜 원규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유죄 인간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사람 마음 지금 흔들어 놓는 게 유죄 인간이잖아. 이게 문장만 보면은 꼭 지연 씨가 한 말 같지만 저거 원규 씨가 한 말이에요. 이거 원규가 한 말이야. 유죄 로봇. 이 유죄 로봇 같으니라고. 여사친 웨딩드레스 보러 가서도 야 이쁜데 야 이런 웨딩드레스 보는 신랑은 진짜 설레겠다. 행복한 남자겠어. 뭐 이런 말 한 거 아니야? 하지만 원규는 그냥 얼굴 보고 마주 보고 얘기하자. 아, 네 김대리님 회의실로 오세요. 우리 얼굴 좀 보고 좀 더 얘기합시다. 이런 느낌이야. 원규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연 씨에 대해서 호감이 아예 없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연 씨의 플러팅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느껴졌고, 그리고 내가 직업이나 나이를 떠나서 나에게 호감을 표시해준 여성이니 그런 부분은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을 거야, 원규 마음에서. 근데 그게 지연을 넘어설 만큼은 아닌 거지. 근데 진짜 원규랑 지연 씨는 만나면 비극이야. 쉽지 않아. 그러니까 지연 씨는 아, 이 사람도 나를 점점점 그랬어. 그러니까 지연이 그랬어? 원규 씨가 취해가지고 약간 애교 섞인 태도를 막 부리거든요. 너는 싫을 수도 있는데 난 내가 혁고인 줄 몰랐어. 지연 씨는 원규 보기에 너무 귀엽지 뭐 그냥. 홍지연 씨의 플러팅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지현 씨를 넘어서는 게 좀 어려울 거란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뭐 모르죠.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두고 봐야지 뭐. 그래도 사람 인연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진짜 결과가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어. 민경 씨랑 유식 씨가 막 제외하고 그러면서 연쇄 효과로 막 우수수 무너질 수도 있어. 원규는 나는 X를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었거든. 근데 그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안 좋았어. 아니 그런 사람이 X를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 어제 입었던 옷을 지금 지연 씨한테 줘요? 그래서 오늘은 빨리 너를 봐서 같이 얘기해서 그런 기분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런 게 진짜 홍지연 씨가 잘했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결과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홍지연 씨의 이런 플러팅은 진짜 배울만하다는 게 지금 이런 포인트야. 물론 과하고 조급한 면은 있어요. 근데 그게 저거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원규가 홍지연에 대해서 싫다, 별로다, 절대 이 사람이랑 안 만난다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0에서부터 이런 플러팅을 받으면 올라가는 건 맞다는 거지. 지금 저기서 그런 기분이 빨리 없으면 좋겠다라는 건 지연이랑 있을 때 마음 편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나도 오빠랑 얘기하면 좀 생각이 안 나긴 해. 그러니까 홍지연 씨도 X 생각이 안 나기 위해서 누군가랑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재밌었니 오늘? 홍지연 씨가 묻거든요. 데이트 재밌었니? 오늘의 이 데이트는 아마도 그 윤영 씨와의 데이트였겠지. 그러면 보통은 아니야 네 생각이 났어.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원규는 재밌는 포인트도 있었다. 근데 솔직히 그게 그렇게 즐겁지도 않았어. 홍지연 씨는 난 오늘 되게 재밌었어. 그래도 오빠랑 노는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 그렇게 뭐 원규는 너 재밌었다며 투정을 부리고요. 그렇게 아무튼 원규 씨는 홍지연 씨랑 뭐 너 재밌었다며 이랬으면 투정 부리면서 둘이서 아주 그냥 알콩달콩한 그런 상황이 되고, 그 상황에서 또 지현 씨는 유식 씨에게 난가병으로 인한 행동을 보이고 있죠. 왜 이렇게 슬픈 거야? 유식 나 때문에 슬픈 거야? 나 연하여도 괜찮아. 이걸 말하려고 왔단 말이지 지금. 왜 이렇게 슬퍼요? 괄호 열고 설마 나 때문에? 난가? 근데 유식은 나? 지연은 나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맞아. 지연도 완전히 이 사람은 나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문자를 못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 그래도 지연 씨는 일말의 기대감을 지금 갖고는 있죠.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유식과 잘 될 뻔했던 그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유식은 아니길 바랬던 상황이 이루어졌으니까. 지연은 동생일 수 있지. 동생이어도 괜찮아. 형이나 오빠이고 싶어? 근데 유식은 여기서만큼은 그러질 않길 바랬대. 근데 지연 씨는 만약에 혹시나를 앞에다 붙이긴 했어. 그래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모두에게 그런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연 씨도 이게 얘가 나 때문이 난가? 아닌가? 왔다 갔다 지금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거긴 하지. 아니 근데 지연 씨 입장에서는 그래도 확인해야지. 확인하고 마지막까지 시도해보는 거는 필요하죠. 그리고 다시 원규와 지연. 홍지연 씨가 라면 먹을래? 라면 먹고 갈래? 원규가 먹어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라면을 주문하거든요. 이게 뭐 대단히 어려운 라면도 아니고 컵라면이야. 컵라면 먹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놓고 지연 씨가 물 부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라면 먹어야 될 것 같아 해놓고 원규가 내려가가지고 지 방으로 가. 그렇게 지현 씨를 만나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왔다가 둘이 있으니까 나가야 되나? 나가야 되나? 하고 이게 둘이 있으니까 나가버려 또. 두 사람 사이를 또 방해하면 안 되니까. 지금 원규가 저런 거를 보면 동생한테 질투하는 자기 자신도 싫고 그렇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둘이 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는 거겠죠. 지연과 얘기를 하고 싶으면서도 유식과 지연 있는 모습을 보면 안 보고 싶어가지고 홍지연에게 피신해버려. 그러면 마음이 지연 씨에게 큰 거야? 홍지연 씨에게 큰 거야? 그건 알 수 없지만 지현 씨라고 봐야죠. 지현이 크니까 도망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홍지연 씨에게 가자니 지연 씨랑 그래도 잠깐이라도 얘기를 하고 뭔가 오해를 풀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지연에게 가자니 유식과 지연 있는 모습을 보기 싫고 그래서 홍지연한테 가서 편하게 있고 싶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 이 중간에 걸쳐 있는 게 딱 원규의 심리 상태 같아. 근데 이게 뭐 봉지라면도 아니고 컵라면 끓이는데 뭘 어디 가 있어. 그냥 앉아서 잠깐만 기다렸다가 먹으면 되지. 컵라면 그냥 1분 있다가 먹어도 되지 뭐. 꼬들꼬들한 맛으로 먹는 걸. 그래서 원규 씨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위에서 사람들이 밀려 내려오니까 밀려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원규가 또 방에 있는데 홍지연 씨가 와가지고 아니 라면 끓여 놓으라며 하면서 부르러 와요. 라면에 물 부어 놓으라며 부르러 와가지고 그래서 원규 표정 봐봐. 근데 그 와중에 지금까지 계속 없었던 우진 씨가 또 그 얘기를 또 들었어. 와, 이게 딴 남자한테 라면에 물 부어놓고 와서 먹으라고 지금 부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엉망진창이었죠, 이날 진짜. 어떻게 이렇게 꼬였지? 이번에는 중간에 안 내주려고 지연 씨가 앉을 거면 끝에 앉아 해가지고 옆에 딱 붙었는데 라면에 물 부어오래며 해가지고 우진 씨는 그 옆에서 그거 듣고 와, 여기서 이날 우진 씨 민경 씨랑 데이트도 하고 그날 좀 마음 편히 있으려고 와가지고 있는데 와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라면에 물 부어놨어. 여보 밥 먹고 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린단 말이야. 우진 씨 필터에서는 지연 씨가 와가지고 여보 밥 다 됐어. 밥 먹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우진 씨는 과장을 좀 했습니다. 우진 씨의 모든 레이더는 다 홍지연 씨를 향해 있기 때문에 다 보이죠. 그렇게 부르니까 원규는 또 따라 올라가고 그 와중에 지연 씨는 이거 뭐냐 이렇게 되는 거고 우진 씨는 이 방에 오자마자 지금 본 상황이 이거고 그러니까 속 타니까 물 바로 집죠. 그래 지연 씨 말대로 난리야 난리. 그렇게 복잡하게 얽혔고 육개장을 먹는군요. 지연 씨가 라면에 물 부어 놓으라고 하고 내가 또 찾으러 가야 돼? 지연 씨는 질투가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소유욕이 심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나의 어떤 독점적인 그런 관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우진 씨와는 그런 연애를 했었고 모든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서로인 상태. 그런 연애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지연과 우진이 그래서 맞아요. 그런 연애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긴 했거든. 원규는 그런 연애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일하는 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이 사람과 같이 끼니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또 찾으러 가야 돼? 한 소리 들었죠 지금. 지연 씨도 이런 마음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거를 표현을 안 하고 돌려서 표현했지. 나중에 두 사람이 잘 되면 이런 걸로 지연 씨는 이제 계속 쌓일 거란 얘기죠. 4시 반. 원규 씨 표현대로 여기서 정말 쓰레기처럼 살고 있죠. 원규 씨는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인데 4시 반에 라면 됐어 라고 불러내가지고 라면을 먹고 있고 여기서 원규 이날 유재 로봇 포인트 지금 또 나왔잖아. 아까도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서도 지금 굉장히 셌는데 이것도 지금 원규 그냥 물론 너랑 사귀면 2달 만에 10kg 찔 것 같아 라는 거는 너랑 사귀겠다는 뜻은 아닐 수 있어. 저렇게 말했으면 사귀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야. 하지만 저런 말을 우리가 듣고 이 사람은 나랑 사귈 생각이 있는 건가? 사귀려는 마음이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사람이라면 원규님도 사람인데 뭐 사람이라면이라고 가정하면 안 되겠구나. 여지를 준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이거는 정말 플러팅 방식이지. 저거는 원규 입장에서는 그냥 감사의 표현이죠. 근데 지연 씨는 빠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 지연 씨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되는 말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 이런 걸 우리는 유죄 인간, 유죄 로봇이라고 불러야죠. 원규니까. 그래서 가자. 어디 갈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원규 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하는 이런 어떤 플러팅 같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들은 믿으면 안 돼.
이 사람이 뭐 술 한잔 취해서 아니면 그날 분위기에 취해서 나한테 속삭이는 어떤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속으면 안 돼. 설레임에 속으면 안 되는 거랑 비슷한 거야. 나에게 설렜던 순간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할 거다. 이 사람이 나한테 설레는 거, 분위기에 취하고 설렘에 취해서 이 사람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그럴 일은 없어. 그건 그날 끝이야. 취하는 게 깨면 끝나. 그건 술에도 취하고 분위기도 취하고 그냥 그 순간에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봐야 돼요. 너무 충동적으로 가면 안 돼. 이때는 이제 술에 취한 거지. 그리고 어쨌건 홍지연 씨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니까 더 저랬겠지. 그렇게 정리하고 1층으로 가고 이때 막 정리해가지고 자라고 했는데 원규 씨는 또 지연 씨 방으로 찾아왔어요. 나가자 그래요. 원규 씨는 이날 되게 마음이 힘드니까 자꾸 지연 씨를 찾아온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홍지연 씨가 잘한 거야 실은. 여기서는 원규는 대안이 많아서 홍지연 씨랑 결국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그냥 감이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감을 떠나서 분석적인 측면에서의 홍지연 씨의 플러팅은 훌륭했어. 왜냐면 지금 원규 씨가 힘들 때 홍지연 씨를 찾고 있거든요. 누군가를 유혹할 때 저렇게 저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 사람이 힘들 때 내 생각 나는 거, 내 생각 나게 만드는 거, 나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만들어 두는 거. 근데 홍지연 씨만 보면 저게 무슨 신뢰를 만드는 행동이야, 오바 아니야? 그런데 원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둘이서 또 갑니다. 5시. 아까 4시 반에 라면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4시 반에 원규 방에 들어와가지고 라면 물 부어놓으라더니 어디 갔어? 우진이가 그거 봤지? 근데 여기서 또 와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것도 원규가 불러낸 거지. 그래서 원규는 진짜 예상하지 못했네. 이 정도 감정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진짜 이게 일반적인 서사였잖아요. 환승연애가 아니었잖아. 그러면 이 둘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상황에서 서서히 연인으로 발전하는 그림이기는 해. 근데 둘 다 각자가 X에 대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X로부터 도망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서 두 사람이 힘든 거지. 만약 환승연애가 아니고 나는 솔로나 하트 시그널이나 아니면 일상적인 학교에서 같이 뭐 수학여행 가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내일부터 1일이야. 홍지연 씨가 실은 더 심해요. X로부터 도망치는 마음은. X로부터 도망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들이다 보니까 이게 위태로운 거지.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따지면 상당히 유효하다는 거지. 그쵸. 홍지연 씨가 술 좀 그만 마셔야겠다. 근데 그게 꼴불견 그런 거 아니고 의연 모습이고 귀엽다. 밖에 있을 때 그 주량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저런 말들은 이제 살면서 많이 듣게 되죠. 젊었을 때 그 주량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디선가 들리지 않아요? 쿵쾅쿵쾅 하면서 막 방문을 열어보는 막 오신 씨가 지연 씨 방문 열어보고 있어. 쿵쿵쿵쿵 하면서 왔어. 이때 덜컹덜컹 쿵쾅쿵쾅 뭔가 온 집안을 뒤지는 마음으로 왔다 갔겠지. 그러니까 우진 씨는 지금 이게 최소 30분 이상 기다린 상황이에요. 아까 지연과 얘기를 하려고 좀 했었는데 거기서 지연이 와가지고 원규를 데리고 나가버렸고 그 상황에서 둘이서 라면 먹고 끝난 줄 알고 방에 찾아갔는데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로 이 문을 연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뭐 벌컥 열었지. 나 지연이랑 잠깐 얘기 좀 해도 돼? 이때 이제 그렇게 됐고 우진과 지연의 서사는 따로 9화부터 12화까지 다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분위기가 실은 나쁘지 않았어요. 지연과 원규는 가능성이 0%는 아니었다고는 봐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현 씨랑 재형 씨는 좀 힘들잖아요. 또 누가 있을까? 우진과 민경도 좀 힘들단 말이지. 근데 원규랑 홍지연 씨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홍지연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날의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떻게 좀 보면 최고의 기회였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나 지연님이랑 잠깐 얘기 하나 해도 돼? 여기서 그냥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어쨌건 지연 씨는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고 원규 입장에서는 재영 씨가 담배를 핀다고 하니까 여기서 같이 피기로 하고 또 와버렸죠. 여기서 홍지연 씨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기회를 결과적으로 놓친 셈이고 또 다르게 보면 이게 결과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다르게 해석이 될 텐데 원규를 유혹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놓친 거고 우진 씨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마주할 수 있는 직면의 실마리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환승연의 지연 씨의 서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원규는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오진 못하고 재영이 들어와서 담배 핀다니까 겸사겸사 같이 따라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우진 씨가 없었다고 가정하고 지연과의 관계에서 1대1이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환승연애다 보니까 애초부터 좀 정해진 수순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원규 씨는 담배를 안 피네요. 담배 생각이 나면 경호골을 드시나 보죠.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는 엑스룸이 시작이 되죠. 지연과 원규는 엑스룸에 갑니다. 근데 문제는 홍지연 씨는 엑스룸
지연마저 그 옷을 입고 가요. 나는 이 옷 입고 싶고 마음에 드니까. 그대로 원규의 티셔츠를 입고 엑스룸에 갑니다. 그게 10화까지의 내용이고 11화 또 이어서 봅시다. 지금 원규 지연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엑스룸입니다. 그렇게 지연과 원규는 엑스룸에서 서로를 마주해요. 이 시스템 자체가 엑스룸 하나를 꾸며놓고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들어오는 거. 그렇게 두 사람은 엑스룸 앞에서 마주하고 각자의 마음을 좀 확인을 하고 싶겠죠. 원규는 내가 엑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미련이 남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자기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가려는 거야.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규는 내가 지금 X에 대해서 미련이 남았나? 내가 지금 지연을 좋아하나? 그거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마주하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마주하고 싶어 해요. 자기 마음을 알고 싶어. 그만큼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맞아. 애증이지. 애정을 기반으로 한 증오가 있죠. 지연 씨는. 원규는 정말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지. 서로 이별의 이유를 보고 10분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10분 좀 짜다. 그러면 알아준다는 얘기를 한마디로 들으면 홍지연 씨는 좀 나아질까요? 아니요. 바로 나아지진 않고 홍지연 씨 마음속에 있는 그 원망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해소시켜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감정에 대응해준다.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게 어느 정도 좀 지속될 거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 진심 아닌 사랑. 그래도 너무 그건 가슴 아픈 말이었다. 원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굉장히 진심 어리게 사랑했거든. 근데 지현 씨 입장에서는 나를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 라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겠지. 나를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다른 여자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커플티까지 사와놓고 어떻게 아무 말 없이 돌아가?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야? 나 농락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취업했다고 그 조건 보고 그나마 온 거 아니야? 조금 그나마 점수 올라서? 근데 원규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원규는 웨딩드레스는 옷일 뿐이고 이 옷은 네가 나한테 그만큼 열심히 취업 준비하면서도 애써서 준비해온 걸 내가 몰랐던 것 같아서 내 입장에서는 가장 보답의 의미, 너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원규는 그렇게 느꼈구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현실, 원규가 말한 이 현실은 지연 씨에게는 내 부족한 현실이라고 느껴지잖아요. 원규가 말한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연 씨에게는 현실적으로 저게 결국은 조건으로 들렸을 거예요. 지연 씨에게는 저게 조건이란 말로 들리다 보니까 지연 씨는 괴롭지. 자기가 부족하고 근데 바꿔 말하면 그런 부분을 대단하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저 현실이라는 측면에 대한 말을 들으니까 지연 씨는 더 고통스럽고 그렇게 됐죠. 원규 씨는 물어봅니다. 진심이 아닌 사랑? 토킹룸에서 나 그거 들어봤다. 지연 씨는 별것도 아닌 이유로 네가 날 놨어. 네가 진심이었으면 그랬을 리 없지. 지연 씨는 나는 왜 헤어질 때는 사실 몰랐다. 그냥 받아들인 거지. 그런 걸로 우리가 헤어질 사이였나? 그만큼 날 안 사랑한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날 안 사랑한 거다라고 지연 씨가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는 내가 조건이 부족해서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혼자서 부모님 도움 없이 이렇게 살아왔던 그 현실 때문에 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괴롭잖아요. 부모님을 원망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냥 네가 날 사랑하지 않았다로 해석을 해야 돼. 지연 씨 입장에서. 그걸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큰 것들이었다. 나는 진짜 결혼할 생각이었고 그런 뭔가 변화무쌍한 X의 선택이 지연 씨가 경제적으로 돈을 못 벌고 이런 건 괜찮았는데 뭐랄까 너무 산만한 삶을 산다라고 원규는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건 두 사람이 속해 있는 업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 건데 지연 씨는 알바하면서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나보다 더 안정적이고 그냥 일반에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랑 달라서 이게 결국 어떤 자격지심이죠. 자격지심이 생겼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어느 한쪽이 취준생이고 어느 한쪽은 잘 나가는 그런 직장인이고 이러면 차이가 벌써 거기서부터 나는데 우리가 헤어지면 난 오빠를 잡을 힘이 없다. 내가 무슨 염치로 오빠를 잡아. 이거 뭐 파리 연인의 대사 같은 느낌이 사랑하니까 더 만나죠. 헤어지지 말자. 나는 할 수가 없었다. 나보고 꿈만 쫓는다 그랬지? 그래서 꿈만 쫓지 마라 라는 얘기를 원규가 많이 했었대요. 예체능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죠. 친척만 돼도 얘기를 한다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지. 자기 자식이나 하는 거고. 그런데 원규 씨가 저렇게 말한 건 두 가지죠. 원규는 저런 부분에서 굉장히 솔직하고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말했다. 두 번째는 지연 씨랑 그래도 잘해볼 마음이 있었으니까 저런 부분을 더 언급했다. 둘 다가 있었을 수 있겠지. 맞아. 애초에 지연 씨는 꿈을 쫓는 직업 자체로 오랫동안 살아왔었는데 나는 그것만 해오던 사람인데 그래 지연 씨는 그것만 해오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나 만나지 말고 안정적인 사람 만나라. 그러면서 좀 비참하다고 느꼈대. 없던 혼란형 애착도 생기겠어. 혼란형이 아니었던 사람도 저런 일을 강하게 겪으면 좀 그렇게 되지. 원규 씨 입장에서는 결혼 생각을 하니까 채찍질을 한 거예요. 근데 지연 씨는 그런 채찍질을 받으면 비참해지고 괴로워지는 사람이야. 본인의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지.
원규에게는 그런 게 원동력이 됐겠지만, 그래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현실 앞에서 그냥 놓아버릴 정도의 사랑.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연 씨도 저게 약간의 좀 회피적인 심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지만 내 현실 때문에 헤어졌다고 하면 내 현실이 너무 비참하거든. 사랑했지만 내 가정 형편이나 아니면 내 지금 사회적인 형편 때문에 헤어졌다고 하면 너무 비참해. 부모님을 원망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하지 않았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결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고 싶었다. 지현 씨는 근데 왜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 이 말을 물어보는 것도 지현 씨는 원규 씨랑 결혼하고 싶었고 지금도 그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른 시간대에 만났다고 해서 이 정도 갈등을 안 겪었을까 생각해보면 겪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제외해서 결혼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적의 시간을 지난 거야. 만약 이분들이 5년 후 10년 후에 결혼 전제로 만난다. 오히려 그러면 지금 이것보다 더 안 될 것 같아. 그럼 별게 다 회피인데요. 원래 별게 다 회피입니다. 다양한 게 회피예요. 시험 전에 뉴스 보는 것도 회피예요. 원래 우리 마음에는 다 별걸 다 회피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회피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지. 회피형 애착인 사람들만 하는 게 회피가 아니에요. 회피형인 사람들이 있고 내가 연락해도 회피하고 이러면 회피형인 줄 알고 실은 그게 회피형도 아니야. 실은 회피형에 대한 정의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원규는 결혼 준비가 돼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너처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 계속 들고, 야 근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모래시계가 떨어져 간다 이거. 지현씨 우리 시간 별로 없거든? 10분의 시간이 끝나버렸네요. 이 두 사람이 지금 10분만으로도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두 사람이 일본 가가지고 서로 마음을 마주하는 그런 데이트를 하고 났을 때 이 둘의 감정을 이겨낼 사람이 있을까? 원규는 진짜로 자기 마음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거를 홍지연 씨가 넘어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들어가지도 않은데 벌써 눈물이 나서 난 안 들어가 될 것 같아. 오빠 들어가. 원규는 X는 되게 저를 미워하고 동시에 슬퍼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미워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고 본인을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본인이 잡아주기를 바랬었고. 근데 그걸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원규스럽죠. 그래서 아니 왜 슬퍼하지? 그래서 당황했어요. 왜 슬퍼? 웨딩드레스 보고 온 거 왜 화내? 처음엔 당황. 나중엔 화로 나타나지. 처음엔 당황해. 왜 이걸로 화를 내? 당황했다가 나중에는 아니 넌 진짜 속이 좁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원규는 내 마음을 좀 더 깨닫고 싶었다. 원규 씨도 기본적으로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저런 노력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지현에 대해서도 7개월간 본인이 고민하고 결론을 내린 게 후드티잖아요. 본인의 마음을 그제서야 간접적으로 마주했잖아. 그러면 가서 마음을 좀 제대로 표현하고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상대가 잊었다고 하니까 진짜 잊었나? 하고 돌아서 버렸어. 대화할 때 내가 속상을 어떻게 잘 말하냐고요? 그러니까 인생 PT에 와야지. 내가 속상을 어떻게 잘 말하냐? 내 감정과 내가 진짜 원하는 요구사항을 체크해야지. 그래서 엑스룸에는 제가 어떤 걸 느꼈길래 엑스를 이렇게 미워하게 됐는지에 대한 흔적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연 씨도 내가 너를 미워하게 된 흔적을 네가 발견해라. 그 의도가 뭐야? 그러면 원규한테 물어봤어. 원규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 게 확실하고 나를 왜 미워하고 있는지 그 미워하고 있는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해라. 그 타당성을 확인해라라는 뜻이군요. 라고 원규는 말하겠지. 맞아요? 내가 너를 왜 이렇게 미워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라라는 건 무슨 의도냐고. 그 의도를 생각해봐. 원규는 그 의도를 너의 미움은 타당한 거구나. 그걸 알려주겠다는 거지. 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닌 거 알잖아. 왜 미워하게 됐어? 이 사람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미워하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않았고 나를 버렸으니까, 나를 떠났으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내 자격지심을 몰라줬으니까 상처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워하게 된 거잖아. 그러면 그 미움은 애초에 사랑과 기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떤 기대를 했는지 그거를 바라라는 얘기야 이것도. 근데 원규는 미워해? 미워하는데 왜 슬퍼? 당황스럽네? 왜 슬프지? 이거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X가 보기를 원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연 씨가 X가 보기를 원한 건 내가 너를 왜 미워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아니고, 내가 너를 미워하게 된 이유는 실은 사랑과 기대고 내가 너에게 원한 건 이거야. 그래서 딱 들어가라고 한 거지. 이렇게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죠. 너 닮아서 샀어.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생각났다며 준 선물. 귀가 사지보다 길군요. 원규는 가지고 있는 사진이 없는데 X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원규는 내 사진을 왜 간직하고 있지? 나에 대한 기억을 빨리 잊고 싶어 했을 텐데. 내가 후드티 주러 갔을 때도 다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왜 사진이 있지? 이상하네. 앞뒤가 안 맞네.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후드티 줬을 때. 그래서 내가 그냥 돌아섰는데 기억을 했나? 아니면 뭐 포렌식 했나? 지금 원규 생각이 그래. 여기서 포렌식도 해줘요? 내 것도 그럼 포렌식 할 거 그랬네. 원규는 X가 간직한 사진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잊었다고 했는데. 원규가 지연을 사랑은 해요? 사랑하지. 그 사랑의 방식이 다른 거지. 우리가
28 영수님 얘기할 때도 사람들에게 제가 굉장히 납득시키기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28 영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뭐예요? 28 영수님은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28 영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나요? 이런 걸 질문을 할 때 그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걸 이해시키기가 좀 어려웠었잖아요. 이건 어쨌건 원규식이긴 하지만 원규는 지연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심지어 사랑하고 있어요. 로봇계랑 잘 맞는 스타일의 여자.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 삼명수랑 같이 나왔던 장민님 같은 스타일. 잘 맞죠. 생일이 하루 차이고 1월 22일 곧 돌아오시겠네요. 씻을 때 환자들에게 안겨주는 고민이요. 그래서 뭐 약을 지어주기도 하고 옛날에 추억들이 몰려오는 거지. 근데 약을 줬는데도 다 안 써가지고 좀 잘 좀 바르지. 저런 게 이제 원규 씨가 지연 씨에 대해서 싫어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지. 아니 약을 줬으면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먹고 꼬박꼬박 바르고 해야지. 지금 이게 남아? 내가 30일치 처방해줬는데 지금 30일이 지났는데도 반이 남아? 의사분들 빡치는 포인트죠. 결혼식 때 틀려고 찍어둔 영상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미래를 생각하는 사이였는데 듬직하고 불안했던 내게 처음으로 안정감을 안겨준 사람. 이 안정감이 지금 굉장히 양날의 검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잖아. 지금 저 안정감이 나오는 그 이유가 뭐야? 로봇이라. 로봇 희도 엄격하고 고집센 로봇 같은 사람, 납득해야만 움직이고 알고리즘에 명확히 입력돼야만 그거에 대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안정감을 줘. 근데 저놈의 안정감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안정감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이건 아니에요. 또 안정감이 나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안정감을 느꼈던 원규의 속성이 그게 뒤에서 보여지는 원규가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라고. 여기서 이제 장문의 편지들. 오빠를 닮아가고 싶었어. 오빠를 만나서 다행이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제약해준 행동 많았던 거. 참. 이런 걸 보면 환승연에 나오는 사람들이 확실히 원규 씨에 대해서도 뭐 비판을 하고 뭐 이랬지만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뭐 스펙이나 이런 걸 떠나서 좋은 사람들이야. 확실히 평균 이상의 좋은 사람들이야. 이 마지막에 개싸움하면서 끝낼 수도 있는데 중간에 개싸움을 할 때 하더라도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보내는 이런 문구나 이런 게 나름 생각하고 고민하고 예의 바른 마무리를 짓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백현 씨도 편지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선하고 바른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환승연애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그렇긴 하겠지. 우리가 헤어졌는데 뭐 거기서 개차반인 사람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X예요 이럴 순 없잖아.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는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과 환승연애를 다시 나오고 싶겠지. 말도 툭툭 내뱉고 내 멋대로 행동한 것 같아서 미안해. 원규 씨가 자아성찰을 좀 할 뻔했네요. 다시 한번 고맙고 미안해. 인생을 사는데 넌 과정이 어떻든 늘 올바르게 가는 것 같아. 넌 정말 멋진 사람이다. 널 만나서 다행이야. 내가 서운함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제약은 안 할게.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았고 이별의 계기는 좀 제약을 한다는 느낌이 있었다. 근데 원규 씨는 솔직히 좀 제약을 받기는 해야 돼요. 근데 원규와 지연의 관계는 여기에서는 둘 다 굉장히 잘난 분들이고 지연 씨가 좀 화려한 외모다 보니까 안 그래 보이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날 때는 약간의 좀 갑을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연 씨는 뭔가 나도 원규처럼 성공하고 싶다. 원규에게 걸맞는 여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노력을 하는데 원규는 지연 씨가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이쁘고. 그래서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해. 지연 씨는 제약을 했다기보다는 요청을 한 거죠. 원규는 제가 퇴사를 하고 재입사하기 전까지 2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강원도 쪽으로 한번 혼자서 1박 2일 갔다 볼까. 그래서 X한테 강원도에 혼자 갔다 와보고 싶다 했는데 그걸 못하게 했어가지고 서핑하러 양양 가는 줄 알았던 거 아니야? 이때 시점으로 양양이 한창 뜨던 때 아니에요? 1박 2일로 지금 응? 그래서 겸사겸사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닐까? 강원도 가면은 그냥 강원도 어디 절에 들어가서 1박 2일이 아니고. 근데 이제 원규 씨 입장에서는 퇴사를 했고 새로운 데 가기 전에 약간 마음을 다스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러고 싶었겠죠. 근데 지연 씨 입장에서는 아니 너 회사 다니느라고 내가 이해하고 한의사 생활 얼마나 바쁜지 내가 아니까 안 만났는데 2주 동안 이렇게 휴가가 생겼고 나랑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내가 또 밀리는 거야? 내가 아니고 너 또 강원도 가는 거야? 너 뭐 혼자 시간 보낸다더니 뭐 지금 강원도 가가지고 재밌게 놀려나 보지 1박 2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연 씨는 이 사람이 한의사 인생을 할 때 기다렸어. 많이 기다리는 입장이었겠죠. 왜냐면 지연 씨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물론 바쁘셨겠지만. 그래서 원규 씨는 사실 저 일에 쉬는 게 잘 없거든요. 그래 지연 씨 또 그럴 거라고. 원규가 쉬는 일이 없어가지고 안 쉬다가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연차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잘 못 가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제약하는 게 싫다. 지연 씨는 아니 그렇게 연차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쉬는 시간 생겼으면 나랑 좀 더 보내면 안 되냐. 이게 지연 씨 생각. 원규 씨는 아니 나도 혼자서 좀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을 갖자. 난 진짜 한 번도 못 쉬었다. 그러니까 지연 씨는 아니 나랑 있는 시간이 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 사람이서 충돌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규는 평소에도 뭔가 하려고 하면 굳이 안 했으면 좋겠다며
비판하며 좋아하지 않았던 지연. 지연 씨가 굳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에는 다른 여자 웨딩드레스 보아주는 것도 굳이 안 했으면 좋겠다. 굳이 혼자서 1박 2일 여행, 연차도 없는 사람이 쉬는 날이 됐는데 굳이 안 했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웨딩드레스 다른 여자 거? 그래도 그것까지 봐주는 건 좀 그렇다. 그렇다고 내가 같이 가자니 또 내가 거기 낄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부분에서 좀 충돌했을 것 같아요. 원규는 나는 그래도 내 삶이 있는데 이런 거를 홍지연 씨가 이해할 것 같아요? 홍지연 씨랑 사귀다가 평소에는 한의사라 바빠서 만나지도 못하다가 어쩌다가 연차를 딱 받았는데 혼자서 강원도 간대. 그걸 홍지연 씨가 이해할까? 홍지연 씨가 그런 사람 만나려고 우진 씨 그 자기 식당 차리면서 그렇게 바빴던 순간 그때 많이 외로웠다고 말하는 분이 이런 걸 안 돼요. 절대 못 만나. 그래서 홍지연 씨는 그냥 우진 씨 만나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사친 관련된 거. 실은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 안지 10년 된 여사친. 그래서 오빠 주변에 일단 거의 다 한의사고 한의사 부부도 되게 많고 그래서 여사친이 제가 알기로 집이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연 씨가 저렇게 말을 하는 거에는 자격지심이 있죠. 제가 알기로 집이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다. 여유 있는 집, 잘난 여자, 잘난 여사친. 나는 그 그룹에 끼기 힘들다라는 생각. 저 말을 굳이 왜 했겠어. 예비신랑이 바빠서 웨딩드레스 고르러 가야 되는데 다른 여자친구들도 온다. 남자의 눈도 필요한데 와줄 수 있냐 해서. 그러니까 이게 원규 씨는 그냥 다른 여자친구들도 온다고 하니까 그 청첩장 모임에 그냥 웨딩드레스도 봐줄 겸 갔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게 잘했다가 아니고 그래서 그래야 된다도 아니야. 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지 마. 그냥 이해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X가 가겠다고 한 거예요. 사심이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어떻게 다른 여자 웨딩드레스를 봐주러 가냐. 그래서 엄청 많은 타협 끝에 갔다 와 라고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해버렸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혼자 그냥 터져버렸고 그래서 터지고 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따지어버린 거지. X 입장에서는 그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니 가래놓고 왜 이래? 이래버리는 거지. 네가 괜찮다며 원규도 그걸 얘기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네가 가란다고 해서 내가 갔는데 이제 와서 이러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장문의 문자가 왔죠. 내가 자주 놀기를 했나 술을 많이 마시고 다녔나 여자 만나러 다녔나 나는 아닌 것 같아. 내가 퇴사하고 재입사전 2주 기간이 있을 때 그때 남양주로 친구 한 몇 병원 놀고 갔다가 그 다음 일정이 없어서 즉흥적으로 강원도 혼자 다녀올까 얘기했을 때도 넌 나에게 보석함에 있으라고 말하지 밖으로 다니지 말고 물론 연인 사이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 내가 굳이 그러고 싶지 않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건강한 연애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원규 씨도 그거를 버티지 못하고 헤어지자고 했고 지연 씨도 버티지 못했고 지연 씨는 그 이별을 겪고 꼭 정말 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로 공부로 잊으려고 그렇게 살다가 헤어진 지 7개월 만에 후드티를 선물해주러 왔어. 7개월 동안 생각을 하면서 좋았던 기억이 많이 떠오르겠지? 그래서 미안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졌죠. 취업에 성공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응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원규 씨가 진짜 저 후드티를 받았을 때 상대의 감정이 어떨까? 그게 어쨌건 커플티가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었던 게 아닌가. 그 당시에는 이제 연기 강사 일을 시작했고 화가 났대.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놓아버렸으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 홀라당 다시 연락을 하는 게 근데 이거는 근데 너무 지연 씨 관점이기는 해요. 그렇지는 않았지. 한의사 입장에서 뭐 신경 쓸 만한 포인트는 아니었을 것 같기는 한데 당연히 지금 오빠가 나를 보면 훨씬 더 좋겠지. 이것도 지연 씨의 자격지심이야. 원규가 그렇게 직업 좋고 그런 사람들 뭔가 만날 거였으면 뭐 한의사 여사친들 중에서 누구 하나랑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거든. 그때에 비해 내가 많이 나아졌으니까. 원규가 바란 거는 뭐 그런 돈을 벌어라 직업을 가져라 이거는 아니긴 했을 텐데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내가 많이 나아졌으니까 너무 밉다. 근데 이제 원규 씨는 사람이 나를 그만큼 사랑했구나 이게 아니고 저건 잘못된 정보인데 내가 그때 지연의 지금 직장 상황을 알고 그런 건 아닌데 저거는 잘못된 정보다. 저거는 바로잡아야겠다. 오케이 체크. 그래서 그냥 미워요. 밉다고? 잠깐 잘못된 정보 때문에 미워졌네? 그건 아닌데 오케이 그럼 정보를 바로잡아주면 미움이 사라지겠구나. 오케이 미움의 원인이 저것 때문이구나. 오케이 체크. 그러면 내가 그 정보를 바로잡아주면 미운 마음은 사라질 수도 있겠구만. 오케이. 이게 보통 사람과 사고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원규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직업이 생겼다고 연락한 거? 그거 아닌데? 오케이 그러면 저 오해를 바로잡아야겠구만. 정보가 잘못됐어. 데이터가 잘못 들어갔구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수정해야겠어. 오케이. 나 X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다. 지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저게 아니라고 지금. X에게 그걸 알았다 몰랐다. 물론 저거를 말함으로써 나의 순수한 마음을 전달하겠다.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전달해야 되고 바로잡아야 되는 건 지금 저쪽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빨리 이걸 좀 해명해서 빨리 지금 그것부터 해명해야 된대.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명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안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해명이 돼서 만나면 만난다.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지연에 의해서 내 기분이 바뀌어지는 게 느껴져서 좋아한다. 나는 계속 지연 씨가 가진 장점을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이 컸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얘기지. 엑스룸을 보고 원규가 돌아왔습니다. 지연 씨가 앉아 있군요. 원규 씨 성격에 뭐 매달리고 말고 그러고 잘 못하죠. 그래서 원규가 지연에게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원규 씨스러운데, 그러니까 원규가 지연의 마음을 알아서 그러면 우리 좀 제외의 방향으로 가보자, 이런 거랑은 조금 그 핀트가 다르지. 원규는 데이터 입력이 잘못됐으니까 데이터 입력값을 수정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그걸 빨리 대화를 하고 싶은 거야. 원규 씨가 가서 우리 정원에 가서 얘기하자 라고 말을 걸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과를 먹자고 하시는데, 뭐지? 여기서도 지연 씨랑 원규 씨의 어떤 포인트가 조금 갈리는데, 원규는 데이터 값을 수정하러 나오라는 거고, 지연 씨는 엑스룸을 보니까 이 사람의 감정의 변화가 어떻다. 그러니까 지연 씨가 원하는 건 원규가 자기 감정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지연아, 난 너랑 재회하고 싶어. 지연아, 사랑한다. 지연 씨는 원규가 그걸 드러내주길 바래. 원규는 드러낼 마음이 없어. 자기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걸 어떻게 드러내. 내가 물건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 그걸 꺼내지. 어디 있는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뭐 꺼내. 그래서 원규는 지연아, 네가 잘못 알았어. 너의 정보는 잘못됐어. 정보 수정. 오케이? 지연은 너의 마음을 들어봐. 이러니까 충돌되는 거야. 아니, 드러내야 되고 아니고가 아니라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드러내. 모르는 걸 어떻게 드러내. 애초에 드러낼 게 없어. 원규 씨는. 그래서 근데 지연 씨는 이 사람이 안 드러내네, 이 사람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니까 드러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와서 사과를 먹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예전에 후드티 제외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이 달랐어. 원규가 후드티를 선물한 건 그렇게 비싼 후드티 선물을 해주고 그게 나한테 또 응원이었으니까 나도 응원으로 후드티를 선물했고, 지연 씨는 그때 원규의 마음을 듣나 해서 왔는데 원규는 마음을 얘기하지 않았고. 팩트체크지, 팩트체크. 근데 지금 지연 씨가 설마 팩트체크 하려고 지금 엑스룸까지 보고 나와가지고 나를 불러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규 씨는 거의 앉자마자,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 네가 무슨 안정적이어서 연락을 하거나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규는 네가 나를 미워하는 그 이유가 내가 너한테 안정적이어서 연락을 한 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라면 미워하지 마라. 나는 그래서 연락한 게 아니다. 그게 아니죠. 그 말을 또 고주고대로 듣고 저것만 해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원규는 야, 너 그거 잘못된 정보야. 나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지연 씨는 그치, 아무것도 모르고 연락을 했지. 내가 그때도 너한테 선물 주면서 내가 너랑 지금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 그래서 나는 너의 어떤 직업적인 걸 생각하고 연락한 게 아니다라는 걸 해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지연 씨는 아니, 그러면 지금 다시 만나자는 이유도 아니었다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연 씨는 그럼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구나로 오해해버려. 근데 지금 원규는 만나고 싶지 않아서 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알고 너한테 다시 간 거, 뭔가 그 기회를 봐서 노리고 너랑 다시 만날 시도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나는 몰랐다야. 지금 정확히는 건 그냥 생일이고 계속 생각은 났고, 계속 생각은 났다가 어떻게 보면 포인트긴 하지. 그래서 우리가 안 시간이 있는데 그것과 견줄 만한 호감이 생겨? 원규는 그것과 견줄 만한 호감까지는 아니다 인 거잖아요. 본인은 안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홍지연 씨에게 그만큼 안 생겼다는 얘기죠. 지연도 어떻게 견줄 수 있겠어. 근데 이미 사귀었던 사이는 한번 서로 상처를 줬잖아. 그래서 견준다 만다 그건 아니고 그냥 기대감이다. 오빠한테 없었던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오빠가 좀 잘하지 그랬어, 좀 잘할 수는 없겠어? 라는 두 가지 마음이죠. 너무 스윗해. 좀 슬퍼졌어. 다 이렇게 다정한 연애를 했다고? 아니야. 다들 지금 심지어 원규 씨도 다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네가 잘 지내잖아. 나는 그런 거 보니까 질투도 질투고 그런 게 좀 싫어. 난 너의 행동이 싫고 질투가 난다? 그러니까 저 마음도 실은 제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질투가 나는 건데, 상당히 솔직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네가 원하는 사람 만나는 거. 원규는 그걸 들었거든. 지연 씨가 그 토킹룸에서 자기랑 맞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원규 씨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저렇게 또 생각하게 되겠지. 이상형 얘기, 하얗고 코 높은 여자.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서로 X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고 있거든. 지연 씨는 아니 키 커야 된다며, 나보고도 키 작다고 해놓고. 홍지연 씨도 키가 큰 키는 아니니까 장난하나. 토킹룸에 온 게 오빠라고? 지연 씨는 자기가 좀 착각한 건데 유식 씨가 안 온 걸로 그냥 생각을 해버리고 있겠지. 그래서 원규는 원규대로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거야. 지연도 오빠도야 뭔 새벽에 라면을 먹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 관리 철저한 사람이 그래도 설레긴 한가 보네. 원규는 그건 말하지 않겠어. 원규 씨도 할 말 못할 말 가릴 줄 아네요. 그건 말하지 않겠어라고. 그건 말하지 않겠어 라는 말이 마음이 없진 않단 얘기네. 그러니까 지연 씨는 들어가시죠. 알았어. 그렇다면 더 할 얘기 없다. 그럼 들어가시죠 라고 해놓고도 일어나지는 않고 있죠. 원규는 그러면서 그래서 데이트 언제 할 건데? 내일 하자. 보통 사람이라면 데이트 내일 하자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에겐 어때? 여기서도 원규랑 지연 씨의 정말 정확한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보통 데이트 내일 하자라고 했을 때는 뭐야?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나랑 사귈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은. 원규는 확인해보겠다.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해보자.
우리가 가능한지 타진해보자. 우리가 오해가 있었다면 풀자. 그런 접근이란 말이지. 근데 지연 씨는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마음을 표현하네. 이 사람이 내가 좋다고 하는 거나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는 데이트하자라는 말은 난 네가 좋아 라고 해석했다고 쳐봐요. 난 네가 좋아. 근데 쟤한텐 티셔츠를 줘? 쟤도 좋아. 쟤도 좋아 했다가 다시 와서 나도 좋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쟤랑 옷을 고르러 가? 쟤랑도 데이트해? 쟤도 좋아? 근데 원규는 그게 아닌 거지. 거기서부터 두 사람의 발상이 기본적으로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연 씨는 아니 나 좋다더니 쟤가 좋다고 했다가 또 나 좋다고 한다고? 쟤랑 쇼핑 갔다 나갔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원규는 웨딩드레스 봐주는 거랑 똑같아.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어. 지연 씨는 생각 좀 해보고, 왜냐면 그 데이트는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연 씨는 오늘 문자 보내기 전에 말하겠다고. 왜냐면 지연 씨는 재영 씨는 뭐 큰 마음이 없지만 유식 씨에 대해서는 좀 멋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를 재밌으려나? 약간의 기대감이 생겼죠. 다시 이 사람을 만난다고? 아, 가능할까? 이런 거랑 지금 비슷한 맥락인데, 원규는 지금 오해가 있으면 풀고 우리 내 마음도 좀 다시 돌아보고 이러려고 하는 거지. 재밌으려나 하니까 원규가 하지마. 재밌으려나 하면 어떡해. 그렇게 둘의 대화는 뭐 아무튼 이렇게 끝나버렸죠. 지연 씨는 전혀 다정하지 않아. 데이트 하자고 했다가 하지마 이렇게 해버리는 거. 데이트를 하려고 했던 거, 옷을 주면서도 제외를 하려고 마음을 울었다가 다 잊었어. 알았어, 하지마 하고 돌아서 버린 원규의 마음. 똑같죠 지금. 지연 씨는 그런 원규의 태도와 마음이 이해가 안 되고, 원규는 지연 씨가 그렇게 다른 사람 좋다고 하면 아유 됐다 이런 마음들로 계속해서 현실을 회피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대화가 끝나버렸죠. 그때 유식 씨가 또 옵니다. 그러면서 옷 얘기를 어쩌다가 하면서 원규가 아, 나 옷 하나 뺏겼다 생각해보니까 지연님이 티셔츠 하나 갖고 왔네. 유식씨는 알아. 아, 하트! 뭐 이러면서 유식과 원규가 있는 걸 보고 바로 또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마주 앉았는데 여기서 대화도 조금 꼬이거든. 그래서 지연이 저희들이 빠져드릴까요? 그렇게 주연씨가 내려와서 유식을 데려가 버리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얘기를 해도 되는데 지연씨는 약간 좀 시위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 이 장면에서. X가 유식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걸 눈앞에서 보기도 했고, 그래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토킹룸에 있었던 게 유식이 아니라 원규였구나. 그래서 아예 없었다고 오해해버렸어. 있긴 했었는데, 이 시점에서 유식 씨는 지연이 아니고 현지가 됐던 것 같아. 이런 걸 보면 약간 정말로 원규 씨가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직도 확신이 들진 않지만 그래도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 지연 씨는 자기가 착각이었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시각에 지연 씨가 귀가하죠. 그 옷을 입고 문제의 그 티셔츠 예쁘지? 이러고 있네요. 유식 씨가 원규 씨와의 사이에서 이제 불러내거나 이런 것들도 신경이 쓰이긴 했을 거야. 윤영 씨는 어제 술김에 받았던 옷을 돌려주러 갑니다. 지연 씨는 왜 나는 입었어? 근데 윤영은 아예 호강받는 사람도 아닌데 돌려주고, 또 홍지연 씨는 원규 옆에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그러고 있죠. 여기서 지연 씨가 앞치마 줄까? 흰 옷이어서. 그래서 앞치마를 여기서 매주거든요. 저때 원규의 티셔츠라는 거를 알지는 못했을 거는 같아요. 혹시라는 생각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여기서도? 그렇고, 그래, 여기서 생각하고 있었네. 그 전날 X가 입은 반팔을 다음날 지연님이 입어서 와, 둘이 겹치나 보다. 대박이네? 야, 커플티까지 있네? 그래서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어. 이거를 같은 옷일 거라고는 이때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네. 그리고 그날 저녁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원규 씨는 문자를 받아요. 내 티셔츠 이쁘지? X는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현에게는 못 받고 지연에게 티셔츠 이쁘지? 원규도 잘 어울리네. 이거 뒤에 지현 씨가 그러거든. 티셔츠 잘 어울리네 뭐 이런 거 주고받았으면 대박이겠다. 주고받았는데 어떡하죠? 왜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원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X한테 정원에서 같이 사과 먹자면서 얘기를 했는데 대화가 좋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쉽기는 했어. 만약 지현 씨가 지현 씨처럼 행동하면 원규는 그냥 지현 씨를 선택하겠지. 지현. 근데 원규는 지연 같은 사람과 대화하다가 지현과 대화를 하면 답답하고 자꾸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갈등이 생기네? 이러면서 이제 오해를 하게 되겠지. 불편하게 되겠지. 그렇게 11화까지의 원규 지현이었고, 그리고 이제 12화 원규 지현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티셔츠 사건을 끝내버립시다. 지현이 라면 끓여주고 칭찬하고 그러면 안 헤어졌을 수도 있나요? 만약 여기서 지현이 지연처럼 행동했다면 그렇죠. 그런데 홍지연 씨처럼 행동하는 거는 그게 지속 가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한 분이 생겨났죠? 승용님이 오고 나서 또 이래요. 여기서 홍지연 씨가 이거 진짜 소중한 옷인데 라고 하거든요. 저 라면 국물을 부으면서 신라면 소컵이네요. 근데 얼마나 소식하면 뭐 저런 걸 덜어먹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지현 씨가 듣거든요. 그래서 아우 이거 소중한 옷인데 튀면 안 되는데 하니까 알았어. 이거 혹시 원규 옷이에요? 우진 씨 띠용? 아니요, 제 건데요. 존댓말 쓴다고? 지현은 알았죠.
그렇게 홍지연 씨는 라면 되게 좋아하나 보네. 그래서 그냥 아니라고 했고, 여기서 이거 원규 오빠한테 받은 거야 얘기하면 그 자리에 원규의 X가 있을 수도 있고 제 X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공개적인 상황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었대. 그냥 아니라고 했대. 이제는 그래도 맨정신이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맞아, 저걸 디테일하게 하면 원규 오빠 거예요 라고도 아니고 원규 거예요 라는 것도 좀 X니까 할 수 있는 표현 같기도 하네요. 눈치를 채려면 챌 수도 있었겠다 그럴 때. 그래서 둘이 옷이 겹치나 보다 했는데 그때 그냥 같은 옷이구나 라고 눈치챘대. 야, X 옷을 주고. 그러니까 지연 씨는 원규가 아까 데이트 신청했잖아요. 그거를 나는 네가 좋아, 데이트하자 이런 말로 오해를 하고, 내한테 좋다고 해놓고 다른 여자한테 옷을 줘? 다른 여자한테 좋으니까 준 거 아니야. 심지어 이 사람이랑 옷을 사러 데이트를 나가? 그렇게 나한테 좋다고 표현해놓고 다른 사람들도 좋다고 표현하네?가 이제 지연 씨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포인트고, 원규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이 옷 달라고 그래서 줬어. 그래서 어울릴 만한 거 줬지. 우리 같이 숙소 생활하는 동기고 환승연애 룰에 맞춰서 좋다고 표현해주는 좋은 사람이야. 줬어. 친구야. 뭐 나중에 이성적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모르지. 그렇게 됐고, 데이트? 그래도 내 마음을 좀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데이트 좀 하자. 자기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죠. 근데 지현은 자기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줄 알고 있지. 애초에 원규가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표현하고 말고 하겠어. 그래서 지현 씨가 원규를 불러요. 티셔츠를 지현님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원규는 아니 어제 그 상황이 없었어요? 티셔츠를 줄 때는 없었어. 티셔츠에 대해서 그 뒤에 몇 번 언급하는 장면이 있었을 때는 지현 씨가 옆에 있긴 했는데 그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원규는 아마 옷 달라고 해서 준 거야. 그러니까 지연 씨는 이제 열받네. 원규가 여기서 지연 씨가 열받네 그러니까 원규가 넌 나 신경도 안 쓰잖아. 그게 원규 씨 입장에서는 지금 지연에게 화가 난 포인트가 있거든. 여기 와가지고 지연 씨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아까 내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하고 일어나서 데이트 신청하고 나가버렸다는 거. 데이트 신청을 하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 원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나만 혼자 이렇게 얌전히 있는 거야? 근데 원규 입장에서는 지연 씨가 얌전히 있진 않았어. 너 얌전하지 않아. 네가 제일 많이 남자들이랑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지연 씨는 저렇게 옷을 줘놓고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근데 원규는 아니 저거 준 거 난 아무 의미 없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웨딩드레스로 두 사람이서 싸운 거 그거 2부야 2부. 아니 저렇게 웨딩드레스 내가 봐주지 말라고 했는데 저렇게 봐주고 뭐 나한테 이렇게 또 놀자고 하고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 원규는 아 내가 웨딩드레스 봐준 거 진짜 아무 의미 없어. 그냥 그 분위기가 그랬던 거야.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근데 원규는 어쨌든 그 분위기가 그냥 그랬다. 그 상황에서는 안 되라고 하기가 좀 그랬다. 그러니까 지연 씨는 이해가 안 돼. 아니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고 있었으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옷을 주고 나한테 데이트 신청 왜 하는 거야? 뭐야? 원규 입장에서는 아니 옷을 준 거랑 데이트 신청하는 거랑 그게 왜 차이가 나는데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지연 씨는 진짜 설마 했다. 내가 딴 남자 옷 입고 다니면 기분 안 나쁘겠냐. 그래서 그거는 뭐 오케이 그 갈 길 가라 이거 아니냐. 옷을 주는 거는 데이트 신청해놓고 취소하는 거 아니냐. 근데 원규는 아니 그냥 데이트 분위기가 그랬어. 지현 씨는 아니 내가 저걸 알고 데이트를 받으라고? 지현 씨는 홍지연님이랑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빠? 그러니까 지현 씨가 데이트에 부여하는 의미와 원규 씨가 데이트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죠 지금. 웨딩드레스를 봐주는 거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가 지금 두 사람이서 다른 것처럼. 지금 티셔츠 안 돌려받은 상황이야. 티셔츠 아직 돌려받지 않았어. 그래서 오빠 지연님이랑 데이트해. 오빠 이상형이잖아. 하얗고 코 높은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했다며. 근데 원규 씨의 이런 화법들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 지금 원규 씨가 최소한 이날 대화 방식은 다 이렇거든. 그 아까 지연 씨가 오빠 왜 그랬어? 그러니까 원규 씨가 넌 나 신경 안 쓰잖아. 여기서도 오빠 이상형은 홍지연이잖아. 그러니까 원규도 그럼 너도 아니잖아. 이게 똑같거든 지금. 지연 씨도 마찬가지고 지연 씨도 이상형이랑 해. 이렇게 되는 약간의 그 비꼼이 있고, 원규 씨도 야 너는 아니냐? 너도 잘못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뭔가 상대를 끌어내리는 화법들이 있거든. 두 사람 다 좀 건강한 방법의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두 사람 다 상대 이외의 다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어른스러운 사람들이거든요. 원규도 뭐 유식 씨한테 3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해주고 다른 여자 출연자랑 할 때도 굉장히 어른스러운 모습 많이 보이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만나면 좀 그런 것 같아. 여기서 데이트하자가 제외하자 거의 이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지현 씨 생각이거든요. 근데 원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원규 이 전날 그 홍지연 씨한테 뭐라고 그랬어? 너랑 사귀잖아? 10kg는 찔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사귀잖아? 하면서 사귄다고? 이렇게 했다가 근데 오해하게 할 말이지. 오해할 만한 말. 그냥 네가 계속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었어. 네 생각이 나더라. 뭐 이런 말들 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백이기도 해. 맞아. 확신을 주기 바라는 것도 모순이 있지. 맞아. 여기서는 그러니까 오해가 좀 있어. 두 사람 차이가. 지현 씨는 그러니까 이상형이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옷까지 줘놓고. 그러면 여기서 지현 씨가 말하는 거는 아니야. 이상형 너야. 환승연애라 그렇게 말한 거야. 그래도 너랑 데이트를 하고 싶고 그런 말을 원하는 거죠. 근데 원규는 이상형이고 그러면 근데 지현 씨는 됐고
그냥 잘 맞아 보여. 원규도 나도 네가 다른 남자랑 잘 맞아 보이는 거 아는데 잘 맞아 보인다. 나보다도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말들이 다 지연 씨 입장에서는 싫어. 그래서 그냥 데이트 한번 해보고 그리고 얘기도 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나를 미워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거니까 그리고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땠는지도 들어봐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규는 굉장히 이것도 좋게 말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지연이 바라는 건 근데 훨씬 더 감정적인 마음의 표현이에요. 근데 원규 씨한테 뭐 애초에 그런 게 없는데 뭘 바래. 두 사람이 너무 달라서 끌리는 건 알겠어요. 근데 지연 씨는 나랑 그렇게 데이트하고 싶으면 반팔 준 거 받아와. 나 아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봤을 때 홍지연이 걔 알고 그랬거든. 나 이렇게 수모로는 너랑 데이트 못해. 가서 받아와. 너랑 내 사이를 감히 끼어들 수 없어. 받아와. 다시 달라 해. 그럼 데이트 할게. 이거는 약간 승부욕 과 원규에 대한 마음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저거 보고 데이트할 수 없어. 지연 씨가 내가 달라고 할까? 지연님, 원규님이 그거 저 달래요. 라고 해? 드레스 투어는 그 신랑한테도 민폐 아니에요? 신랑 입장에서. 근데 내가 신랑 입장이야? 그러면 내가 모르는 다른 남사친이랑 얘가 같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학부 다 동기였어. 이건 소설이에요? 그러면 부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내 친구이다 하면은 부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물론 그렇게 됐다가 보통 뭐 실제 상황이나 궁금한 이야기 Y 뭐 이런 데 나오는 스토리가 될 수도 있어. 그렇긴 한데 좀 애매하긴 하다 근데. 약간 남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으니까. 젓가락 도대체 왜 들고 온 거지? 뭐 암기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나? 너무 기만하냐? 문자는 둘이 주고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나랑 데이트를 왜 해? 그러니까 지연 씨는 둘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이인데 나랑 데이트를 왜 해? 원규는 아니 그래서 너랑 마음을 확인해 봐야 내가 결정할 거 아니야. 지연은 마음을 확인해 봐? 지금 나랑 재회하려는 마음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야 됐어 그러면 됐어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이 해. 근데 원규는 너랑 나랑 문자 주고받을 그게 없었잖아. 아니 오빠가 나를 잡고 싶었으면 근데 원규는 아니 처음부터 무조건 그렇지는 않았지. 그러니까 지연 씨도 지금 조금 아쉬운 포인트는 뭐냐면 원규가 재회를 원해서 나랑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조금 오해기는 해요. 그건 잘못된 거야. 원규에 대해서 잘 몰라. 원규는 지연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지연 씨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돌리려고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저 사람 옷을 입고 다녀? 와 그게 말이 되냐 이거고. 원규는 아니 나는 내 마음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저 사람 옷? 그건 그거고 내 마음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두 사람은 여기서도 좀 오해가 있는 거죠. 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실은. 그러니까 지연 씨는 내 마음을 얻고 싶어서 데이트 신청하는 거면 야 말이 되냐? 똑바로 해 이거고. 원규는 받아와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을 확인하는데 그래? 그게 조건이라 이거지? 약간 RPG 게임 하듯이 RPG 게임 할 때도 그런 거 있거든. 다음 도시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를 건너려면 그 마을 족장의 마음을 얻어야 돼. 그래서 그 족장님한테 막 물고기 잡아다 주고 하면서 미션을 클리어 하거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물고기를 잡아야 돼. 그 다음 미션으로 가려면 약간 그런 느낌이야. 다음 스테이지로 가기 위해서 그냥 거기서 NPC가 숙제를 내줬어. 옷을 받아오거라. 그러면 가서 미션 수행해야지. 그 옷이 뭐 찾아보니까 마왕이 입고 있어. 그럼 마왕을 물리쳐가지고 옷을 받아와서 스테이지 1 클리어하고 그래서 다리 고쳐지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뭐 RPG 게임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서 원규가 그래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가서 옷 받아오고 알았어. 내 마음의 표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지금 원규는. 그래서 원규는 어쨌건 X랑 데이트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싶으니까 그거를 받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 다리를 건너야 되니까 족장님한테 물고기를 갖다가는 줘야 되는데 이런 거야. 그걸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요. 뭐 퀘스트를 받은 정도지. 원규는 퀘스트를 받았다. 띠링. 퀘스트 보상, 지연과의 데이트. 그래서 또 지연과의 데이트를 해야 지연과의 데이트 후 보상, 원규, 자기 마음 확인.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션 수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달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대. 지연 입장에서는 아니 X가 나한테 문자도 안 보내고 서로 문자 주고 받아놓고 지네들 뭐 옷 잘 어울리네 문자 그렇게 주고받은 거 아니야? 띵동대 맞았습니다요? 네 맞았어요. 아유 지연씨 진짜 그거 보냈으면 대박. 맞았어요. 네 지연 입장에서는 데이트해줬는데 원규가 마음이 지연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홍진한테 더 올인하면 개빡드는 그렇죠. 그렇지 엄청 황당하겠지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진짜 얘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 워딩 그대로 나오지. 반팔 때 잘 어울리네? 맞아요. 어울리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짜증이 나는데 왜 짜증 나는지 말은 할 수 없고 지금 다 뭐 이런 상황이지. 옷 패대기 치는 장면이 밖에서 보였어. 그리고 또 지연 씨는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승영 씨. 근데 진짜 이 상황에서 물론 민경 씨 파트에서 다시 얘기했죠. 민경 씨가 진짜 눈치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일까 이런 거는 엄청 보는데 이런 말 눈치가 진짜 없어. 키 큰 현지가 오니까 갑자기 키 작은 홍지연 씨한테 키 몇이에요?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지연 씨가 이게 지금 어쨌건 승용 씨가 의사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밝혀지고 나서 조금 관심이 좀 생기랑 말랑 하잖아요. 그래서 쌩얼로 내려왔어요. 하는데 민경 씨는 이게 진짜 쌩얼이에요? 바로 물어봐.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잠깐 이거 일로 와봐. 입술 대봐. 문질러봐. 쌩얼 맞아요? 맞아? 이런 게 너무 많아. 민경 씨가 보면 이런 약간 뭐랄까 암묵적인 눈치가 좀
많이 없어. 그러니까 악의가 있는 건 전혀 아니고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쌩얼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매기는 거라고 느껴져 버릴 수가 있지. 한 입만도 그렇고 키가 몇이에요? 쌩얼이에요? 이런 거 지금 다 민경 씨 작품이거든요. 지현 씨가 아니 조금 했어. 리본 발랐어. 그렇지. 아무래도 대학원을 계속 또 다니고 있고 하다 보니까 만나는 인간 풀 자체가 좀 그렇게 넓진 않을 수 있겠지. 그렇게 지현 씨가 있으니까 또 재영 씨가 오고요. 그러니까 재영 씨가 보면 지현 씨가 있는 곳에 이렇게 많이 가서 머물려고 하거든요. 근데 재영 씨도 보면 되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 비해서 좀 적극적으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뭐 그만큼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상형을 물어보는데 유쾌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 많고 나랑 비슷한데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민경 씨 또 하나 있어. 이것도 그래. 근데 눈 진짜 높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은근히 매기는 말처럼 들릴 수 있거든. 아, 이것도 민경 씨 작품 또 나왔다. 이거는 아까보다 조금 더 은밀하게 숨어있어. 이상형이 뭐예요? 저는 착하고 이런 사람 좋아요. 근데 옆에서 다른 여자가 근데 얘 눈 되게 높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현 씨가 저요? 왜요? 저 아니에요. 눈 안 높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승용 씨가 높아도 되죠? 이러면서 넘어갔어. 그래서 민경 씨가 그냥 이상형이니까 하고 다시 또 무마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민경 씨는 저거를 선의해서 한 말이야. 우리 지현 씨는 워낙 아름다우시고 착하시고 이래서 눈이 되게 높으실 것 같아요 라는 의미인데, 저게 좀 다른 남자분들이 듣기에는 얘는 눈 높아서 니들은 안 쳐다볼 걸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오해 소지가 좀 있는 말이거든. 약간 좀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기는 한데 약간 까다로울 것 같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눈 낮은 것 같아요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쌩얼 맞냐는 거는 쌩얼이 되게 예쁘다는 말로 맞아. 그런 의도로 말했을 수도 있어. 근데 보면 알잖아. 이게 쌩얼이라고 하기에는 립도 발라고 한 거 알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여자들 사이에서는 굳이 두 번 물어보지 않죠. 남자라면 진짜로 모르니까 원래 입술색인가? 어우 이런 게 생일이에요? 할 수도 있겠지만 여자분들은 조금 한 거 알잖아. 모르지 않잖아. 그래서 그 뒤에 다른 말로 무마를 했어도 처음에 그 질문 자체가 센스가 없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이상형이니까 그쵸 하고 넘어갔죠. 그러니까 말실수하고 무마하고 말실수하고 무마하고 이게 지금 있지. 쌩얼이에요? 물어봤다가 이뻐 눈 되게 높은 것 같아. 아우 근데 이상형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지현 씨가 나도 25 때는 기준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 나도 네 나이 땐 높았어. 그러면서 MBTI 얘기도 있고요. 이때 승용 씨가 자기를 뭐 낮추는 여러 가지 개그들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띄우더라고요. 거실에서 여럿이 있을 때 좀 저러지. 쌩얼도 화장한 거랑 똑같다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아 그렇구나. 다음부터 그런 거를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똑같았어도 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이 되면은 내가 실은 실수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안 꺼내는 게 좋아.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당연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우 이 사람이 되게 바르게 막 행동해. 그래서 어우 진짜 너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나 부모님 안 계시는데? 이런 느낌이야. 그렇구나. 아 혼자서도 잘 컸네. 약간 이런 건데 애초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는 당연하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내 의도와 결과가 달라서 뒤에서 무마를 되게 여러 번 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 그냥 애초에 조심하게 되긴 해요. 그러니까 내 의도는 정말 좋거든. 쌩얼이랑 이게 똑같아서 한 말이거든.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이 높은 것도 이 사람이 잘나 보여서 한 말이거든. 근데 그게 상대는 그 상황에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해보다 보면 좀 조심하게 되기는 하지. 그래서 나도 민경 씨가 악의가 없다는 거 알아요. 민경 씨는 절대 다른 사람을 뭔가 악의적으로 매기려고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 그럴 필요도 없고. 정말로 선의해서 저런 말을 했겠지. 키가 큰 현지 씨가 왔을 때도 키가 작은 지연 씨에게 키가 몇이에요? 물어보는 것도 실은 선의해서 한 말이죠. 왜냐면 너랑 나랑 같죠? 지금 키 작아서 조금 쫄리죠? 나도 쫄리는데 아 우리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의도로 했겠지. 그런 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아 저는 좀 어리구나 생각해버리게 되지.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어리고 조직생활이나 이런 걸 많이 안 해보면 이게 나랑 크게 다른 사람을 안 만나거든요. 사람이 군대를 안 가본 사람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은 자기랑 그렇게 대단히 다른 사람을 경험이 많지 않아요. 일단 다른 지역의 사람을 만나는 경험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 그냥 비슷한 지역에 사는 같은 또래의 사람하고 계속해서 어울려. 대학을 가도 비슷한 학벌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려.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식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리다 보면 이게 나랑 비슷한 문화를만 알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당연히 뉴욕에서 파티하는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다가 어느 날 점심값이 없어서 시식으로 때우는 그런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요. 그랬다가 이번에 파티는 어디서 하니? 이번에 크리스마스 파티 계획은 어떠니?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걔 입장에서는 파티? 크리스마스 때 알바하러 가야지. 그때 알바는 1.5배, 경험치 1.5배 이벤트야. 알바비 1.5배 이벤트가 있어서 크리스마스 때는 알바하러 가는데? 그렇구나. 너 알바 좋아하나 보다? 크리스마스 때도 알바하고? 알바는 뭐가 재밌어? 파티보다 재밌어? 죽을래? 이거는 다름이거든. 그러니까 순수하고 악의가 없이 물어본 거야.
근데 이렇게 막 화장을 하거나 이제 쌩을 이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사람은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긁힐 수 있겠지. 키가 작은 사람 입장에서는 긁힐 수 있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개념이 조금 좁은 부분. 그러니까 악의가 없고 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뒤에서 덧붙이는 말로 해명을 하려고 하는데 실은 그때는 이미 늦기는 해요. 그때는 이미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끝난 후거든.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책 얘기가 나오면서 민경 씨는 책을 안 읽고요. 지연 씨는 책을 들고 왔고, 승용 씨랑 지연 씨는 사랑의 기술 책을 들고 왔고요. 또 금류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근데 이때도 민경 씨는 지금 같이 나눌 대화가 좀 없기는 해요. 책을 안 읽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나머지 지현과 승용 씨는 사랑의 기술로 겹쳐 있고, 여기 재영 씨랑은 또 금류라는 소설로 겹쳐 있고, 또 재영 씨도 금류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금류 빌려달라고. 근데 여기 와가지고 뭐 책 읽고 이럴 시간 있겠나? 가지고 온 책이 겹치고, 그러면서 이제 호감도가 올랐고, 재치 있는 이런 모습들로 지연 씨의 마음이 이제 커진 거지. 근데 이게 약간 은은하긴 한데 재영 씨가 지연 씨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다음에 데이트 한번 하시죠. 계속 표를 못 받는 일들이 있으면서도 데이트 한번 하자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지연 씨를 찾은 원규 씨는 자기가 겪었던 이 일의 히스토리를 들려줘요. 원규랑 둘이서만 술 먹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왔어. 그래서 취해가지고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야. 네가 느끼기에는 그걸 입고 있는 걸 봤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되게 미안하다. 그러니까 원규는 사실을 전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지연이한테 얘기해서 옷을 받아온 시점이야. 지연 씨와 우진 씨 파트는 그때 다시 보기로 할 거예요. 원규는 팩트를 전달했고 지연 씨한테 그래서 나 퀘스트 수행했다. 그러니까 지연 씨는 막상 그렇게 옷 받아와 해놓고도 막상 또 받아오고 그 상황이 되니까 홍지연님에 대해서도 기분이 안 좋았겠네라고 좀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지. 그러니까 지연 씨는 X의 사과를 들었을 때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 이유가 원규에게 퀘스트를 줬고 원규는 퀘스트를 수행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족장한테 물고기가 먹고 싶어.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다 줬어. 자, 족장님 이제 다리를 연결해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다음 스테이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족장님이 이해 안 돼. 지금 왜 갑자기 물고기 잡아다 주고 이러지? 물고기 잡아주고 갑자기 다리를 만들어달래? 이해 안 돼. 아니야. 퀘스트가 그거였잖아. 용사 입장에서는 그게 퀘스트였던 거잖아. 근데 지연 씨는 그 마음을 들려달라는 거잖아 지금. 아니 그냥 그렇게 누구와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옷까지 준 사이한테 저한테 데이트 신청한 X 행동 자체가 화가 나서 체념에 좀 가까운 것 같고. 그러니까 지연은 원규가 마음을 드러내주길 바라는 거야. 근데 원규는 드러낼 마음이 없어. 모르겠어 본인도. 그래서 원규는 자기 마음은 모르겠는데 자기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연과 데이트를 해야 돼. 중간 퀘스트야. 근데 지연은 그게 중간 퀘스트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표현됐다고 생각해. 근데 나한테 그렇게 마음을 표현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해? 뭐야 너는 뭐 심장이 두 개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데이트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원규 입장에서는 진짜 웃긴 거지. 아니 퀘스트를 주셔가지고 퀘스트를 수행했는데 왜 보상을 안 줘요? 퀘스트를 수행했으면 경험치를 주시든가 뭐 명검을 주시든가 해야지 지금. 이러니까 이게 충돌되는 거야. 이걸 아는 여자가 있을까요? 지금 어느 쪽을 모르겠어.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채팅창 안에서도 절반은 난 도대체 원규의 마음을 모르겠다. 절반은 난 도대체 지연의 마음을 모르겠다. 지금 서로가 이러고 있을걸? 물론 이게 반반은 아닐 거야. 지금 약간 원규를 이해 못하는 쪽이 한 25% 정도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이해 안 했어도 지금 서로 이해 못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거든. 그렇게 지연 씨는 승용 씨에게 좀 마음 표현을 하고요. 금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때 민경 씨도 오네요. 그래서 민경 씨가 제 이름 뭐게요? 민경이요. 잘 맞췄군요. 저걸 집게로 비비네요. 그리고 분위기에 급물살을 타죠. 여행을 떠납니다. 일본 여행. 제 X는 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X를 어차피 선택할 수도 없지만 사실 오히려 화가 나 있는 거에 가까우니까. 원규 씨는 지연 씨의 감정을 단지 화 이외에 생각하지 못해요. 저건 화다라고밖에 생각 못하고 있어요. 재영 씨도 지연 씨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경 씨랑 지연 씨 두 사람에서 또 비빔면의 인연으로 민경 씨는 지금 보면 선택할 사람이 없기는 해요. 애매해졌어. 우진 씨를 그냥 한번 선택해봐도 됐을 텐데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민경 씨는 유식님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져버렸거든요. 그걸 인정해버렸거든. 그래서 그냥 선택 안 될 사람을 선택한 거지. 그래도 여기서 매칭에 성공한 사람은 지연과 승용님. 그래서 지연 씨는 그래도 또 다른 사람과 일본 여행을 가는 이게 나는 되게 큰 데이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데이트 같아. 어떻게 보면 가장 설레는 순간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같이 여행을 가는 그 상황 되게 큰 것 같아. 재영 씨는 지금 표가 오지 않았고요. 그 와중에 승용 씨는 인도를 또 가봤었군요. 좋아요. 추천해드립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겠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재영 씨는 아침 일정 없을 때 커피 타줄게. 아침을 행복하게 열기 위해서 바리스타가 된 승용 씨가 해줄 법한 말인데 아침에 바빠요. 다음에는 해주고 싶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다른 곳을 향했죠. 애초에 마음이 그렇게 크진 않았으니까. 일본 가기 전에 금류 다 읽어볼게요. 지연 씨의 마음은 승용 씨를 향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여기저기 오갈 수 있는 게 X에 대한 마음이 커서인 것 같아요.
원규는 지현 씨를 선택했어요. 커피 조금만 마셔라고. 처음으로 X한테 문자가 왔지. 이렇게 되면 지연과 우진 사이의 상황이 좀 급변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원규는 이거를 보내기를 망설였던 이유는 X가 다른 사람과 있는 게 더 좋아 보이고 X가 그런 사람을 원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내가 빠져주는 게 더 맞나 생각으로 결정을 못 내렸던 게 있어요. 홍지연 씨가 좋아서가 아니고 지현 씨에게 뭐가 더 좋을지를 생각했어. 그러면 홍지연 씨보다는 지현 씨가 더 마음이 그쪽으로 더 마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홍지연 씨에게는 좀 어려운 싸움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일본에 가서의 상황은 홍지연 씨에게는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죠. 원규와 홍지연 씨의 관계만 봤을 땐. 그렇게 다음 회차로 넘어갑니다.